지금은 5월 3일 일요일 저녁 8시 4분 저녁 8시 4분 젓가락 나오셈 빨리 나와버리셈 젓가락 다 짝짝이네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해상 봉쇄 4개를 뽑았는데 전부 짝짝이 8척의 방향을 되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오늘은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밥맛이 없어서 군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김치국 국밥 해상 봉쇄로 김치국밥 이란의 자금줄을 그리고 차단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로와 같은 말장아찌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오늘은 막걸리가 아니고 당금술 엄마가 담아준 담금술 한잔 합니다 일단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파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딸딸딸딸딸딸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커피는 바리스타 술은 따리스타 이란이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로또 1등 되시 바란다. 세금 빼고 1등 25억 그리고 구독자 3분이 아프십니다. 한 분은 허리, 한 분은 다리 골절, 한 분은 혈액병 그리고 제 여친은 다리 한쪽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뼈도 급나가고 네 분 모두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쾌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미국도 유가 폭등으로 고통스럽지만 이란이 경제적 피해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미국보다는 더 짧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 곧장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원들은 적대국 선박들의 전쟁 배상금을 내야만 해협을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갑자기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건 전쟁을 일으킨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가 항공료 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창립 3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 17,000여 명이 일지의 실업자가 됐는데요. 업계에선 산업 들은 반병 때문에 뭐니 세계가 난리야 그냥.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지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을 잇던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현지 시간 2일 오전 3시를 기해 모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1992년 창립 이후 34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겁니다. I've always had a good experience except for waking up this morning to a text saying that my flight was canceled for today. 스피릿 항공은 저비용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해왔는데 이란 침공 이후 2배 가까이 폭등한 항공유 비용에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구제금융 논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17,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The president was like a dog on a bone,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keep Spirit afloat. 유가 폭등이 계속되며 문 닫는 항공사가 생겨나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4달러를 넘어서 전쟁 이후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곧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해 공언해왔지만 현실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어 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I don't see any relief coming, but I don't see what's going to happen either way at this point. 백악관은 비축류 방출과 제재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소용없었고 이제는 그나마의 카드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연방 유류세 폐지나 원유 수출 제한 같은 추가 대책도 거론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고 시장 왜곡 우려도 있어. 미국은 기름을 생산하는데 왜 그래? 경제 기술이 부족한가? 여파가 항공과 물류를 넘어 소비자 물가 전반으로 번지면서 실물 경제가 받는 연쇄 충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제조 산업이 너무 없어.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지용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은 우리 운수업계에도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경찰 성수기로 한창 바빠야 할 전세버스들이 상당수 차고지에 멈춰서 있는데요. 고유가로 달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육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버스 차고집니다. 차량 10여 대가 운행을 나가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한창 봄나들이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대목이지만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전세버스들이 운행을 포기한 겁니다. 기름값 때문에 10만 원, 15만 원 더 예상을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취소해버리고 안 나가고 그냥 그 많은 거예요, 운행이. 통근 통학 버스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이미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탓에 중동 사태로 갑자기 급등한 기름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운행할수록 출퇴근 버스가 진짜 힘들겠네. 위약금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 도중에 그 인상되는 것을 반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제 다른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지만 운송업체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도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상 전세버스는 화물차나 일반 버스와 달리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왜? 충북 같은 경우 89%의 지금 공공성을 띈 운행을 전세버스가 전담을 하고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중동 사태 속에 굴릴수록 적자라는 전세버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선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임직원 12만 8천 명 중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삼성전자 소기업 노조. 최근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약 1,500명이 탈퇴했는데 대부분 모바일과 가전을 담당하는 비반도체 부문, DX 부문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요구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 때문인데 조합원의 약 80%가 DS 소속이다 보니 주요 결정이 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놓고 비반도체 조합원들은 박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노조도 그랬네. 다 같이 챙겨야지. 영업이익은 53조 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DS 부문 직원들의 올해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급감해 올해 적자 전망까지 나온 DX 부문은 성과급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는 실제 쟁의에 돌입하면 조합비가 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조합비 공제를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탈퇴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성과급 투쟁을 위해 조합비를 내지 않겠다며 탈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 지도부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재원이 늘어나면 DS, DX 모두 좋습니다. 저희가 과반 노조로서 내년에는 그런 추가적인 재원을 같이 해서 요구할 수 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시작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연차 휴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는 방식으로 5일까지 진행되는 파업에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2,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야, 사업이 잘 돼도 문제네.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충북 청주의 29주차 임산부가 응급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헬기를 타고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와 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필수 분야에 더 많은 의료 인력이 근무하게 하고 의료사고 안전망도
김건희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증권사 주문 전화 녹음 같은 새로운 증거 외에도 검찰이 수사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증거들도 유죄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종합특검의 검찰 다주기 수사 의혹 규명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같은 진술과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법정.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 조정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범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헬기 지회를 통하여 간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가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 전화 주문은 녹음이 되지 않느냐고 경계하는 듯한 김 씨의 발언과 수익금의 40%를 주가 조작 세력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40%의 수익금 배분 비율은 다른 주가 조작 세력의 유죄 판결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심은 시세 조종을 알았을 수 있지만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이 막걸리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익금 40% 약정은 인위적 주가 상승에 대가를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문 녹음을 물어본 것도 수상하다고 봤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세력 사이에서 3,300에 8만 개를 팔라고 하는 대화가 끝나고 곧바로 김건희 씨 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수 주문이 나온 이른바 7초 매매도 짜고 치는 거래인 통정 매매에 김 씨가 가담한 걸로 봤습니다. 지난 2024년 검찰은 통정 매매 정황 등을 파악하고도 황제 조사 논란까지 빚은 끝에 김 씨를 주가 조작의 외부인이라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세조정 금액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사실상 당시 검찰의 판단을 기각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의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규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보시나요? 엄청 보지. 화장실에 갈 때도 자기 직전까지 놓을 수 없는 유튜브와 SNS를 반복 시청하며 중독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지요.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따분해요.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인간관계까지 아유.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저 같으면 자기 전에 식사를 할 때도 유튜브 보면서 잠드는데.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정우 씨가 스마트폰을 본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하루 평균 16시간 16분. 와, 많이 본다 저 사람. 빼고는 계속 스마트폰을 켜놨다는 뜻입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다음엔 어떤 영상들이 나올까 좀 기대가 되고 해서 최근엔 아주 일상적인 결정까지도 AI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뭐 구독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인간끼리의 관계인데 AI한테 먼저 컨펌을 받고 AI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의 뇌파를 측정해봤더니 뇌의 활동성이 또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아첨 기능, 즉 사용자의 요구에 동조해주는 경향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해결책까지 진짜 다 했잖아요. 사용자가 더 빠져들도록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을 못 떠나도록 만든 설계들이 거의 비슷하게 SNS를 프로그래밍한 사람들 설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사악한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한 메타와 구글에 우리 돈 9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독을 부르는 빅테크의 이른바 사악한 설계.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MBC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아.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이어진 끝. 끝 석점포로 하나의 극적인 역전승을 아. 거뒀습니다. 최용호는 4안타를 몰아치며 통산 최다 안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또 잘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힘이 없네 이제. 아이고. 자.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언론 또 1등 되셔야 한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